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협회는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 말은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두 문제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3번 있었고요. 두 문제 나온 적도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한 문제. 가장 안 중요한 부분이 협회하고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는 변별력이 없어서 그렇고요. 협회는 내용은 많은데, 자, 공인중개사 협회인데요. 문제 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인중개사는 3개 중에서 답 있습니다. 가입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협회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없다. 가입해야 된다. 예. 3개 다 나왔네 답이. 그럼 네, 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고요. 자, 그러면 292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설립 목적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맨 마지막에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개업 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증만 따고 개업도 안 하고 안 한 사람은, 또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은 가입 못 한다고요. 개업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공인중개사 협회가 아니라 사실은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국토부 직원들도 그렇고 전화해보면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개사를 구분을 법조문에는 해놓고는 못해요. 대화할 때는 보면 일반 국민들도 전부 다 우리 현업에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도 명함에 다 공인중개사 이렇게 새겨 다니지 개업공개사라고 안 새겨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생겼어요. 어쨌든 개업을 안 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93페이지 그 메뉴에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들의 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말만 공인중개사 협회지. 양가로 3번 임의설립주의, 복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공은 가입, 개업공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공은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개, 3개 설립해도 된다. 지금 현재는 2개가 있습니다. 양가로 1번, 2번 협회의 특징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 문제 나올까 말까니까. 협회의 특징을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 재단법인 하면 X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할 수 없고요.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3번에 세 번째 줄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 없는 것은 준용한다, 적용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준용 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 조문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준용 규정이 없으면 또다시 공인중개사법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열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용한다. 그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X로 출제를 했습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적용합니다. 294페이지 양가로 2번 협회 설립 인가주의입니다. 협회 설립 인가라는 말은 오직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가라는 말은. 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인가라는 말 오직 한 번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양가로 1번 발기인 30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양가로 2번 창립총회. 그 양가로 2번 시험에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창립총회 인원 숫자.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서울에서만 600명 몽땅 참석하면 안 되고요. 서울특별시에서 600명 중에서 10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광역시 및도가 우리나라에 15개입니다. 곱하면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고 나머지 200명은 어디에서 참석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출제됐다고요. 600명, 100명, 20명 숫자 가로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양가로 3번 설립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 양가로 4번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은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죠. 민법의 인, 사람을 인이라고 하죠. 민법에서 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고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그래서 숨을 쉬는 사람은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사람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법인은 공시방법,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고요. 민법에서 따라서 등기된 법인이 소유하면 법인 단독 소유입니까? 총유입니까? 공유입니까? 합유입니까? 법인이 소유하면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그러나 비법인, 등기 안 된 법인,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면 이거는 총유죠. 등기 안 된 법인은 총유입니다. 등기되어야 비로소 법인이 됩니다. 295페이지 맨 위에 표에 보니까 맨 오른쪽에 등기 성립이라고 돼 있죠. 등기해야 비로소 법인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책 보고 자고요. 이거는 시험에 많이 안 나오니까. 사원총회인데요. 사원총회는 그 양가로 1번에 맨 마지막에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지체 없이 보고 대신에 5일 이내 보고하면 X입니다.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협회 2개 있는데 둘 다 서울에 두고 있습니다. 세대항공인회사협회는 왕십리에 있고요. 한국공인회사협회는 옛날 관악구 봉천 8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봉천동이 없어지고 무슨 삼성동인지 바뀌었어요. 이름 바꾸고 나서 집값 3천만 원 올라갔다고 나오더라고. 동 이름 바꾸니까 봉천 8동에서 삼성동, 신사동 이런 게 많잖아요. 신사동도 강남에 있는 동 이름으로 바꿨어요. 거기도 봉천 8동도. 한번 휴대폰으로 찾아보세요. 한국공인회사협회 동 이름이 뭔지 지금. 자, 그 다음에 지부, 지회입니다.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걸 지회라고 하는데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사후 신고입니다. 사후에 등록관 정의 신고합니다. 설치 동그라미 2번 거기 설치한 때에는 295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설치한 때에는 밑줄 치시라고요. 14회 시험에 설치할 때에는 해서 X로 출제됐어요. 할 때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라고요. 설치한 때. 자, 그 다음 협회 업무 고유 업무가 있는데 296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형광표를 색칠하세요. 교육.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수탁 업무입니다. 수탁 업무. 수탁, 받을 숫자, 받아서 하는 업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5번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공제사업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수탁 업무가 있는데요. 수탁 업무는 세 번째 줄에 교육 밑줄 치세요. 실무, 직무, 연수교육 수탁 업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행 업무가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시험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아 할 수 있는 시험 시행 업무, 시험 출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탁 업무다. 받을 숫자, 받아서 하는 업무다. 그래서 딱 똑같은 교육인데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 연수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이런 거는 수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제사업은 공동구제사업입니다. 공동구제사업. 한마디로 말하면 공제라는 것은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보험은 보험회사, 사보험회사가 만들어가지고 이윤을, 사보험회사는 이윤추구,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죠.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공제는 공동구제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게 목적이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공제사업은.
자, 그래서 297페이지 거기 양가로 2번 공제규정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국토부 장관 승인 대신에 뭐 국토부 장관 허가 받아야 된다, 인가 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하면 X라고요. 승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규정의 내용인데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298페이지 맨 위에 298페이지 맨 위에 디귿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보니까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시험에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X로 출제됐습니다. 우리 프린터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협회 총 수입액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이고요. 공제 가입하려면 얼마냐면 1억 가입하려면 1년에 19만 8천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면서 협회 공제 가입하면 1년에 19만 8천 원이라고요. 공제료가. 그럼 19만 8천 원 받으면은 19,800원은 적립해야 된다고 쓰면 안 되고, 이게 우리나라의 개업공개사가 11만 명이니까 11만 명을 곱하면 약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그럼 협회에서 200억을 받았으면 20억은 남겨놓고 다 쓰면 안 된다고요. 책임준비금으로. 갑자기 본금 공제금 달라면 줘야 되니까. 그 시험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인데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X로 출제를 했다고요.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10분의 1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입니다. 동그라미 2번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43번에 5번에 있습니다. 43번에 5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공시 의무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협회가 위반 행위를 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문제 내드린 데 보면 있어요. 문제 풀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벌금도 없고 징역도 없고 인가 취소도 없습니다. 문제 좀 쉬는 시간에 집에서 따로 예습 복습 안 해도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쉬는 시간에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일찍 오셔서 오늘 어디 진도 나갈 건지 큰 목차 예습 잠깐 하면 돼. 오늘 중개보수 뭐 이런 거 나간다, 협회에 대해서 한다 이런 거 제목만 큰 제목만 좀 보시면 훨씬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따로 집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만 참을 수 있다면 오늘 점수 7개밖에 안 나와도 내일 참을 수 있다면,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빨리 지쳐요. 이게 암기해도 지금 암기한다고 이게 10월달까지 뭐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그다음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게 논리적으로 뭐 왜 그런지 이게 논리적으로 탁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거 사실 단순히 암기인데 이걸 지금 다 암기한들 시험 볼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머리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용량이 인풋 하면 아웃풋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만큼 빼내야지. 계속 집어넣기만 하면 머리 터져버린다고. 용량 한계를 느껴서. 그럼 포기한다고. 머리가 아프고 뭐 책만 보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하지 말라는 얘기, 쓸데없는 거. 나중에 암기는 시험 이거 지금 계속 프린트 보다가 시험장에 가서 암기하면 돼. 1차 시험 보고 나면 1시간 50분 시간이 남아요. 그 대신에 지금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암기하려면 안 되고 계속 보고 고통받고 틀리 보고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보고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암기는 하면 된다고요. 80점 이게 전략 과목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을 80점은 받아야 2차를 합격할 수 있다고요. 다른 과목은 50점씩. 그럼 다른 과목도 최소한 목표는 70점 이상해야지. 어떤 분은 공법 목표 40점 이렇게 공부한다더라고요. 목표를 40점 세우면 40점 안 나와요. 항상 목표는 초과해서 세워놓고 하다 보면 조금 덜 나오죠. 한 70점은 받아야 되겠다 하면 50점은 넘게 나온다고요. 공법도. 모든 과목 70점 이상은 목표로 삼아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은 90점 목표로 하면 80점 나오고요. 그러면 다른 과목 50점, 공인중개사법 80점 이러면 합격이잖아요. 2차 과목. 2차가 요즘은 2차를 어렵게 내요. 1차는 대체로 쉽게 냈어요. 그 지금 올해도 1차 면제되는 분이 28,000명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그중에서 절반은 또 떨어진다고요. 그렇게 문제를 내요.
이거는 마약이에요. 마약. 어떤 분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는 공부 안 한다고 책 다 불질러 버렸는데 또 결국은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약이라서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마약을 먹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해 합격할 때까지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페이스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속도 조절을 너무 무리해서 지금 오버페이스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2차 과목은 수업 듣는 거 위주로 하고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면 틀리면 왜 틀리는지 찾아보고 지적 호기심만 있으면 돼요. 뭐가 틀리는지 찾아보면. 공법 같은 거 워낙 방대하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모의고사가 내일 보는 게 중요해요. 쉽게 냈어요. 쉽게 냈다는 거는 기출문제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렵게 냈다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걸 내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강의 안 하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그럼 어렵잖아요. 그래 가면 갈수록 문제가 안 좋아져요. 모의고사가. 어려운 걸 자꾸 낸다고. 왜냐하면 긴장감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점수 잘 나와버리면 교만해지거든요. 그 지금 1회 때는 문제가 아주 좋아. 실제 시험하고 비슷하게 냈다고요. 그 지금 나중에라도 이게 시험 꼭 이거 1회 때 문제는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뭐 이 문제가 어떻게 된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나면 지금 뭐 미리 답을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하나만 한 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경매는 잘 모르는데 경매 그 소재되는 권리, 말소되는 권리 5개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건 무조건 말소된다 했죠? 제가 말했는데 몇 번. 이건 무조건 말소되고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규직권, 법정지상권 3개는 무조건 인수되고 그 외에 나머지 권리는 말소 규정 권리보다 선순이면 인수되고 말소 규정 권리보다 후순이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가 아닌 것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가 뭐라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답은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지상권 이런 거 나와 있으면 가처분 등기 이런 거 있으면은 최선순이면 인수되죠. 말소 규정 권리보다 선순이면. 무조건 말소되는 거 5개는 암기해야 된다고.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5개는. 점수 안 나오면 포기할까 봐 제가 한 문제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1회 때부터 실제 시험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에 보면은 이게 보고, 인가, 승인, 신고. 우리 행정법상 보고가 무엇이 인가가 뭔지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냥 보고를 해야 될 자리에 인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X예요. 그냥 단순히 암기예요. 사원총회 의결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협회 설립은 국토부 장관 인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규정 제정, 변경, 책임준비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 지부, 지회 설치는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회. 뭐 인수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우리나라 위원회가 6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위원회가 6개가 있습니다. 프린트 내드렸죠. 첫 번째 주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 공제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가 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똑같기 때문에 프린트에는 5개만 비교해서 내드렸습니다. 그 비교를 해야 되겠죠, 위원회는. 자, 그래서 299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1번 협회에 둔다. 여긴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그건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위원 숫자는 19명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는 앞에 했기 때문에 7명 이상 11명 이하였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운영위원회의 구성인데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19명 중에서 두 번째 줄에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우리 프린터 56번에 3분의 1의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19명 중에서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이 3분의 1이면 6명 이하여야 합니다.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 왜 공제 운영위라는 걸 만들었냐, 그 취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만든 취지는 협회에서는 공제료 올려달라고 계속 징징거리는 게 너무 손해다, 계속 적자다 이렇게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도대체 200억 받아가지고 손해배상, 그때 그 당시는 한 60억 나갔거든요. 60억 손해 나갔으면 뭐 어떻게 써가지고 맨날 적자라고 하냐, 도대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공제 운영위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짜 투명하게 사용했는데도 적자면 올려주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2배로 올라갑니다, 공제 금액이. 지금 아까 19만 8천원 낸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2배로, 내년부터 여러분들 개업하면 이제 2배씩 내야 돼, 1년에 이거. 올해 시험에는 2배 안 나오니까 계산도 하지 말고 그냥 공제료는 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인지. 공제금, 타는 돈이 시험에 나오죠, 타는 돈. 보험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올려주고 말았어요. 이거 계속 적자라고 하니까. 명분은 적자라서 올려준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서비스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공제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올렸다고 했어요. 맞아요. 국민들도 옛날에는 1억까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달라진다고요. 2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물론 이제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올해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요.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이나 보험금을.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보면 그 메뉴의 동그라미 D번, 공제 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이 공제 운영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프린트 41번에 동그라미 9번에 있습니다. 프린트 빨리빨리 못 찾으면 그냥 저는 넘어갈게요. 그 여러분들도 찾을 능력 안 되면 그냥 적어놓고 나중에 쉬는 시간 찾아보세요. 이게 찾고 하면 찾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딴 생각하고 프린트 밑에 놔놨다가 한번 찾아라고 하면 또 한 1분 걸리니까 제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호 어디 몇 번에 몇 있다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고, 능력 되는 분은 찾아보고 하세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의 디귿 리얼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귿 리얼만 2년이고, 그러면 기역 리얼은 임기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역이 누구냐면 공무원이고요, 리얼은 협회 회장입니다. 협회 회장은 임기가 3년이거든요. 협회 회장하는 동안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지금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이종혁 회장이 저하고 박사과정을 같이 학교를 3년 동안 다녔던 분인데, 그분 임기가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3년인데 공제운영위원회 그 위원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회장은 임기 제한이 없다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위원장도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입니다. 호선은 상호간에 선출한다. 자기들 상호간에 선출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했습니다. 우리 교과서 85페이지에는 보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했는데, 여기서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동그라미 7번,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19명 중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니죠.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 맨 밑에 재무건전성 기준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공제금 달라면 줄 수 있을 만큼 돈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1,000억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1200억 정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재산이 지금 2000억이 넘는데요. 현금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그 국토부에서 지금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 못하게 합니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해요. 백분의 백이라는 거는 돈 달라고 하면 돈 없으면 못 주겠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될 만큼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 4번 조사 4번 양가로 1번 조사검사인데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 밑줄 치세요.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양가로 2번 개선명령입니다. 주어가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302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인데요. 2번 감독권자를 보면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권자는 오로지 국토부 장관뿐이다. 우리 프린터 12번에 까만 별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지회라 하더라도 오직 국토부 장관이 지도 감독합니다. 프린터 12번에 까만 별표 두 번째 까만 별표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오직 지회라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303페이지 메뉴에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교육제도는 우리 프린터 53번에 있습니다. 53번에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과서에는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309페이지. 309페이지하고 우리 프린터 53번하고 다른 거는 309페이지는 교육 4개만 적혀져 있고요. 우리 프린터 53번은 5개죠. 교육이. 뭐가 하나 빠졌냐면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우리 교과서는 658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지금 교과서는 658페이지에 있는 것까지 같이 53번 프린트 보고 하겠습니다. 658페이지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걸 미리 저는 프린트 53번 프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제도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맨 왼쪽에 있는 연수교육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즉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자, 교육 실시권자 보겠습니다. 연수교육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중개실무교육 시도지사고요.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시험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데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X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교육 안 해도 된다. 자, 그래서 5개 보기를 주고 다음 중 시도지사가 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답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이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을 줄여서 경매실무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위탁에서 실시할 수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고 대학 전문대 협회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중개실무교육은 위탁받아서 할 수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은 요청할 수 없다고요. 그 658페이지 교과서에는 있어요. 교과서는 658페이지.
658페이지에 그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X 해놓으세요. 양가로 3번 박스에 658페이지 교과서 양가로 3번 공기업 준정부기관 X 적으라고요. 볼펜 가지고. 자,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입니다.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만 대상이고요. 직무교육은 보조원 델자, 중개 실무교육은 등록할 자, 소공,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책임자가 될 자, 모든 임원 사원이 다 중개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소속공개, 소공이 아니므로.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로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공개사가 받아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만 받습니다. 대표자만.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사원 다 받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이사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신청 대리를 대표이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공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프린터 지금 53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인데요.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상 밑줄 치시고 중개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밑줄 치십시오. 나머지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해서 시험에 나왔다고요. 차이 나는 게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니까 세법 바뀐 거 강의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5개 교육 지금 현직 강사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강사의 이 5개. 제가 5개 교육을 다 해봤는데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법 바뀐 거 연수교육 강사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해가지고 12시간 6시간 했나? 6시간 하면 2시간씩 했구나. 세법 2시간, 제가 개정된 법령 2시간, 그 다음에 2시간은 뭐 했지? 6시간 이렇게 3명이 했는데 세법은 반드시 들어가더라고. 세법 받기 전에 해마다. 저는 그냥 개정 법령 했는데 다른 거는 누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6시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12시간인데 12시간 이상이잖아요. 6시간만 현장 강의하고 나머지 6시간은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도록 이틀 동안 오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제가 할 때는 그냥 개정 법령을 했어요. 최고 많이 한 거는 제가 800명 모아놓고도 해봤어요. 수원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드니까 시도해서 지금은 시군구로 다 이관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여서는 안 합니다. 옛날에 뭐 대강당에서 했어요. 찾아가는 서비스 해가지고 각 시군구별로 다니면서. 성남 같은 데는 그 성남시청에서 했는데 성남시청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천은 제가 그때 학원 강의가 있어서 오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상 개정법령을 강의해야 되고 실무교육은 초보자들이 개업할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니까 법률 지식을 강의해야 됩니다. 법률 지식. 법률 지식을 강의해야 되는데 그 민법의 통정의 표시는 무효이다.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경매로 낙찰받았는데요. 세입자가 그 주인하고 월세 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전세 계약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월세 계약을 먼저 해놓고 살고 있으면서 월세로 주인한테 그냥 서로 아마 주인하고 짰는지 이런 일이 있더라고. 또 한 번 전세 계약을 하나 더 했어요. 그 전세 계약을 하나 더 주인하고 맺어가지고 개업공개사 직인이 명판 찍혀 있어야 대출이 되거든요. 개업공개사 명판도 찍혀 있어요. 똑같은 사람하고 계약을 2개 했다고 월세 계약 먼저 하고 살고 있으면서. 예? 예. 예, 알아요? 어디 수협에 근무해요? 수협에 근무하시냐고 어떻게 잘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수협에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계약 2개 해가지고 전세 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떼먹어 버리고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는
이게 원래 전세자금 대출하면 주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주인 통장으로 입금되면 주인한테 그걸 해요. 이거 내줄 때 반드시 은행에 확인하고 대출 안 갚았으면 바로 세입자한테 내주면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는다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중개해 보니까 싫어하더라고. 막 나 대출 싫다. 아니 주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도 무조건 싫다는데 왜 그러냐고 주고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방이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또 와가지고 그게 뭔데 전세 대출 그이라도 하고 해달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아무나 누구든지 전세 대출 받는 거 주인 입장에서 뭐 기분은 좋지는 않죠. 어쨌든 주인이 피해되는 건 없어요. 주인은 단지 만기 끝났을 때 은행에 확인만 해보면 돼. 대출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안 갚았다고 하면 은행에 갚고 나머지 금액만 차액만 돌려주면 되겠죠. 전세자금 대출을 100%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금이 1억이면 한 뭐 80% 뭐 70% 이 정도 대출해줘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나머지는 주인한테 어쨌든 나머지만 세입자한테 주면 되는데, 그리고 이런 걸 경매로 만약에 낙찰 받았는데 이게 왜냐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잖아요. 양수인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뭐 매수인일 수도 있고 낙찰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상속인일 수도 있고 수정자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승계되니까 이게 임대인하고 승계받은 새로운 그 낙찰자하고 연대 책임이 있다. 그 수협은 선의의 제3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르고 해줬다. 전세 계약 있으니까 대출해 준 거 아니냐. 근데 낙찰 받은 사람, 그러니까 경매에 너무 잘난 척하고 뭐 유치권 있는 거 이런 거 특수물권 그런 걸 강의를 많이 해요. 학원에서. 당연히 위험한 게 수익률은 높죠. 안전한 거는 수익률이 낮고요. 그래서 뭐 성공한 사례도 많아요. 강남의 건물 쪼개기, 법정상고 성립 안 해가지고 건물 반 쪼개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공매 사건에서. 그 돈을 뭐 한 78억 벌었는데 그 78억 벌었는데 5년 걸려가지고 벌었어요. 5년 동안 피를 말리겠죠. 대부분까지 소송하면 78억 벌었지만 그 강남 건물 쪼개기 하면 나온다고요. 그 양평에 또 흑염소 사건, 흑염소 분묘기지권 흑염소 키워가지고 내보내가지고 돈은 벌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처럼 만약 우리가 직접 당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면은 골치 아프다고 이런 게 그 뭐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1억 지금 1억 8천인가 낙찰받은 사람은 물어내야 돼요. 그 지금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싸게 샀잖아요. 조금 싸게 샀다고 낙찰받았는데 오히려 1억 8천은 갑자기 예상 못한 돈을 더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시세가 3억인데 2억에 싸게 낙찰받았다고 생각했는데 1억 8천 더 주면 3억 8천 주고 산 거잖아요. 결국은. 그 처음부터 그걸 너무 위험한 거 투자하지 말고 조금씩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 들어가 보면 뭐 돈 몇백만 원 가지고도 공매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또 많아요. 뭐 낙찰 받아가지고 오히려 전세금 받아버리니까 돈이 1,000만 원 남는 사람도 있더라고.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그냥 집 하나 장만하고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1억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도 싸고 1%고 양도소득세도 중과세 안 되죠. 다주택자로. 비규제지역에서는 규제지역에서는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비규제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도 또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그 원주 같은 데 이런데 강릉 같은 데 이런데 1억 이하짜리 공시가격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게 투기꾼들이 몰려다니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운영하면서 전국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싹쓸이 하거든. 메뚜기 떼라 하더라고. 한번 지나가 버리면 초토화시켜 버린다고 그 동네를. 그래가지고 가격만 이제 올려놓으면 그 원주민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다 또 팔고 나가버린다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 사가지고 찍어가지고 다 사가지고 5천만 원씩 이렇게 비싸게 해가지고 또 다 내놔버린다고. 다시 그럼 매물이 없으니까 그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있는 건 다 자기들 싹쓸이가 다 사버리니까. 자, 그럼 그다음에 교육 내용 중에서 그러면 지급 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하면 답은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죠. 그다음에
기타 맨 밑에 교육 시간인데 교육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도 거래사고 예방교육. 공짜로 돈 안 받고 하는 교육도 거래사고 예방교육. 나머지는 다 돈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5개 중에서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 받아도. 그럼 뭐 받을 필요 있냐 이렇게 하는데 안 받으면 개업하거나 취직을 못해. 사정교육을 안 받으면. 문제는. 자, 교육시간인데 교육시간이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그 다음에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교육시간이 없습니다.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업하거나 취직을 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받을 필요 없죠. 자, 310페이지입니다. 보칙입니다. 보충적 규칙이죠. 보칙. 자, 업무 위탁이라 했는데 교육은 아까 업무 위탁 그 동그라미 1, 2, 3번이 있는데요. 교육은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이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죠.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고 했죠. 시험 업무는. 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지정승인 요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개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2번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요거는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디귿의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리얼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비업, 공인중개사, 간평사 등의 경우 3년 이상 유경험자. 그럼 공인중개사 3년 이상 유경험자라고 하면 자격증 따고 3년 지나야 돼? 아니면 개업하거나 취직하고 나서 3년 이상 돼야 돼요? 뭡니까? 근무한 경력이니까 취직하거나 개업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경력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내려면 그렇게 협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요. 협회에서. 협회 회원이면 그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고요. 폐업을 해버리면 회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협회에 전화해가지고 뭐 신분증하고 이런 거 보내면은 메일이나 이렇게 팩스로 보내주더라고요. 경력증명서를. 근데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했으면 저는 뭐 소속 공인중개사 경력증명서는 안 떼봤는데 만약 떼려면은 좀 피곤하죠. 그 시군구에 고용신고가 돼 있으면 떼주겠죠. 고용신고가 돼 있는 거 3년 이상. 근데 제가 실무교육 강사들 보면 전부 다 사장들이에요. 현업에 있는 분들은. 실장이 실무교육 강사는 못 봤어요. 제가. 현업에 있는 분들이 인기가 있어요. 저처럼 뭐 박사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실제 실무를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면적. 강의실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는데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 맨 위에 시험 업무 위탁. 두 번째 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밑에다가 대학 전문대 X 적어놓으세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학에도 위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 행정수수료 내는 거 그 박스 312페이지 박스 안에 6개가 있는데 우리 프린터는 52번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52번에. 그래서 1번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2번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조례입니다. 우리 프린트 52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7번에 있나요? 자격증 교부는 X라고 돼 있죠. 교부 처음에 합격해서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고요. 7번 맞나요? 7번 교부는 X. 근데 2번에 재교부는 수수료 낸다고요. 자격증 분실했다고 다시 발급받으려면 수수료 내야 되고 처음에 합격하면 공짜로 준다고요. 여러분들은 합격하면 따로 돈 낼 필요 없어요. 다만 택배비는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주소를 서울로 큐넷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소를 변경하면 서울시장 명의로 나와요.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주소 바꾸려면 시험 보고 나서 합격했다 생각하면은 11월 초에 바꾸고요. 그럼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12월 1일인가 아마 발표나죠. 지금 발표 날짜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발표 나고서 나서 며칠 동안 신청할 때 택배 신청을 받아요. 그럼 택배비 2,500원 내면 보내줘요. 집으로. 서울에라도 서울 갈 필요 없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옛날에 10회 때 자격증 따가지고 바다로 가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을 서요. 3시간 기다렸어. 3시간. 새벽부터 와 있더라고. 그만지 보려고 합격한 거. 언박싱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도 많이 나와요. 그 합격하면 여러분 유튜브 올려보세요. 그 언박싱 뭐 이런 거 많이 하대요. 그 처음으로 이제 자격증 받는 거 막 그걸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자기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올리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게 좀 앞에 주민등록번호는 뒤에 거라도 가리고 올리세요. 나이는 뭐 해도 상관없는데 그 인적사항 노출되면 요즘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참 그 자격증에 주민등록번호 적혀져야 안 적혀요? 제가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요. 뒷자리까지 제 거는 보면. 근데 요즘은 앞자리만 나와요. 뒤에 자리 아예 없어요. 그냥 올려도 돼. 생년월일만 나오지 뒤에 자리 없다고요. 자격증에. 요즘은 제 거는 다 있어요. 뒤에 것까지. 개인 옛날만 해도 그냥 카드 긁어주고 카드 번호 다 불러주고 했잖아요. 어디 전화 와가지고 카드 번호 불러달라고 하면 그냥 거기서 전표 끊고 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자, 1번, 2번 시도조례고요. 나머지 2번 등록 신청, 4번 등록증 재교부 신청,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6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수원시 영통구에 등록을 하려면은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관청은 영통구청장이고 영통구는 조례가 없죠.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어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조례 재정권도 없어요. 그래서 시군구 조례라고 했을 때 수원시 조례라고요. 영통구는 조례가 없으니까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14페이지 포상금하고 행정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